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문노동법 정경욱 노무사입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산재 사건을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찾아보는 항목이 바로 업무시간 데이터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업무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해서 통상 과로와 업무 간 인과관계가 강하다고 말하고 하는 그 발병전 12주간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전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52시간에조차 미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또한 산재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한 주 평균 업무 시간이 60시간 또는 52시간조차 미달하는 경우 업무 내용적으로 어떤 가중 요인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주장하라고 하는 그 의미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의하면 업무시간이 52시간보다 다소 부족한 업무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2개 이상 해당되면 업무 관련성이 전가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조사 과정에서는 마치 보물을 찾아내듯 하나라도 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다각도로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재조사 과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저 외곽에 다소 외면받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인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니, 특히 특정 몇몇 직군에서는 근무 상황을 잘 분석해보면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 쉽게 주장이 가능한 요소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일이 부족한 업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정확히 한번 아셔야 되는데,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 상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발병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를 휴일이 부족한 업무 상황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2주간, 다시 말해서 3개월간 월 평균 3일 이하의 휴일인 경우 상당히 피로감에 노출되는 것으로 공단이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발병전 4주간 휴일이 2일밖에 없었다면 이런 경우 또한 상당한 피로감에 노출된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 지침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휴일이다라고 보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법률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다행히도 정확히 그 휴일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속적으로 24시간 이상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퇴근한 후 출근하기까지 정확한 24시간 이상을 회사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있는 경우를 휴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이 어떤 것인지 잘 찾아보면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는 직업군에서 과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적절히 잘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4시간의 휴식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저는 경비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대부분 막교대를 하게 되는데, 막교대의 경우 새벽 6시 출근한 후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그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교대 근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새벽 6시에 업무 교대 후 퇴근을 하게 된다면 다음 출근 시간은 대부분 새벽 5시 40분 정도까지는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근 시간이 6시까지라 하더라도 인수인계라고 하는 업무 준비 단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벽 5시 50분 이전에는 출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비원의 경우 정확히 24시간 이상을 온전히 휴일의 상태로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 주장에 대해서 이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24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니 교대 근무할 때마다 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업무 상황의 경우 실제 근로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24시간이 보장된 경우가 아니라 23시간 50분 언저리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휴일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휴일 보장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 가능한 경우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도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 형태가 주간근무, 그리고 야간근무, 그리고 24시간 철야근무, 그리고 비번이라고 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시간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분석하면 개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24시간 휴일이 보장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차휴가를 월 1회 사용하지 않는 한 업무부담 가족요인 중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되고, 그 결과 제가 설명드린 위 상황을 정확히 주장하며 비록 1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에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족요인이라고 하는 동아줄을 잡고 힘겹게 한번 매달려 보면 산재 승인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주 52시간 제도가 일반화되고 52시간을 넘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업주들의 강박으로 인해서 업무 시간을 정산상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과로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과로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52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산재가 안 된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도 단편적으로 60시간 또는 52시간을 기준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은데, 관련 지침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는 업무부담 가족요인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수용한 결과 2개 이상의 업무부담 가족요인이 발견된다면 업무 관련성을 높게 판단해서 산재 승인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